네, 마음을 여는 소통 대화법 18년 방송 경력에 EBS 육아학교에서 스피치맘으로 방송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양한 교육활동, 칼럼 방송으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 네, 현재 아나운서 주식회사 맛있는 스피치 대표 이윤정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참 빠르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너무 잠겨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덕분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아유 또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햇살 주디 다 어울리게 와요? 상큼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들어와서 보세요. 지금 보니까 블루, 아주 셔츠가 시원해 보입니다. 네. 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요즘에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 시작됐나 봐요. 네, 또 네. 아이들도 이제 8월 되면 이제 방학들도 슬슬 시작하고. 그렇죠. 걱정이네요, 우리 엄마들은.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네. 온라인 등교하는 친구들도 아직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방학 같지 않고 휴가 같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네. 8월 마지막 주에 아마 휴가를 갈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작년에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8월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여쁜 또 김전 아나운서가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네. 어쨌든 이 방학이면 엄마들은 사실 더 힘들죠. 그쵸. 아이들 뭐 삼시세끼도 챙겨야 되고 부족한 공부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전쟁 아닌 전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들과 조금이나마 좀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우선 우리 아이들 이전에 엄마 아빠가 네. 방학 휴가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있죠? 방학, 휴가하면 사실 뭐 여행도 떠오르고 네네. 어쩔 수 없는 못한 공부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들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방학을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뭘까요? 뭐 늦잠 자기, 놀기, 휴식. 어쨌든 방학이라는 건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는 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거기서 참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네. 벌써. 이게 대화의 기본은 청자를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렇네요. 네. 특히 아이들은 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싸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우리 부모는 어쨌든 방학이니까 평소에 못했던 것 좀 시켜주고 싶고 그쵸. 보충도 시켜주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무조건 해방, 자유 생각하니까 진짜 완전 동상이몽이네요. 네. 사실 초등학생들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네. 윽박도 지르고 막 강요를 해서 어느 정도 말을 듣지만 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꽁한 게 있을 거예요. 아이씨, 그렇죠. 나도 방학인데 쉬고 싶은데. 맞아, 늦잠 자고 싶은데. 그쵸. 네. 중고등학생들만 해도요, 말을 못 꺼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진짜요. 그러면 짜증을 낼 텐데요. 네. 자, 우선 방학을 어떡해요. 앞두고 네. 목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한다. 네, 그냥 단순하게 방학 계획 세워봐 이런 게 아니라 음. 가족 모두가 좀 합의를 해서 이런 네. 전체적인 방학 또는 휴가에 대한 목표를 만들면 첫 번째는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기준 하에서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반발심이나 짜증도 좀 줄어들게 되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자기주도,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자기주도 능력을 조금이나마 키울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 나가면 아이들은 성공 경험이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또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거 재밌는데 방학 때마다 한번 해볼까? 새학기 때 또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정말 예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목표하면 사실 우린 또 약간 너무 거창한 계획도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더 좌절하겠군요. 그쵸.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서로 좀 조정하면서 네.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이제 방학 생활 계획표 하면 이 밥사발 같은 거 저거 엎어가지고 세대가 같군요.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네.
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이제 일과 시간표죠. 매일매일. 일과죠. 네, 옛날 사람이에요. 네. 일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네. 예를 들면 이번 방학에는 체력을 키우겠다. 네. 아니면 모자란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1학기 때 뭐 내신 준비하느라고. 그러면 좀 쉬는 거에 목적을 두겠다. 네. 이렇게 큰 목표를 둔 다음에 가지치기로 네. 세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과목별로 영어는 어떻게 하고 수학은 어떻게 하고 뭐 네. 운동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계획들을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숫자와 분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와 분량. 네, 그게 들어갔을 때 네. 계획과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나 역사 공부 방학 동안 좀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1학기 때 역사의 근현대사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뭐 너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삶의 적의 만화 역사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다던가 이게 단순히 학원 가서 배울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특히 중고등학생들 같은 네. 경우는 지금 1학기 때 코로나 때문에 수행평가도 많아지고 내신 관리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방학이 사실 이번에 좀 짧아요. 네, 어떤 학교를 보니까 4일이던데요? 그러니까요. 방학도 아니에요. 네. 그 짧지만 그 기간에 나는 잠을 좀 푹 자고 싶다. 그래서 컨디션 회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잠을 몇 시간을 잘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행동들을 계획을 이제 세부적으로 짜줘야 됩니다. 목표 계획. 근데 사실 걱정되는 건 이렇게 같이 짜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 네.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줘야 될 거고요. 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너가 알아서 잘한다고 엄마도 믿지만 적어도 밥을 언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를 위해서 엄마가 뭔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공유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네, 같이 말했으면 좋겠어. 네. 하고 그 과정에서 절대 명령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뭐 이렇게 계획 세워봐. 너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토의라는 거를 거치는데요. 제일 좋은 건 가족 회의를 한번 하면 좋겠죠. 이제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고, 특히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급 회의라는 거를 아이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이후의 아이들은 학급 회의처럼 가족 회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우리 모든 가족이 방학 휴가를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네. 어린 아이라면 네.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야. 네. 약속이라는 거는 7세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정한다라고 유도를 하시면서 하되 엄마 아빠도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같이 뭔가 세우면 좋겠네요. 그렇죠.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겠다.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네, 이렇게 엄마 아빠의 계획도 같이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나만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네. 엄마 아빠도 같이 서로 페널티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회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 같고 네. 또 서로의 그런 뭐 원하는 방향이나 일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죠. 공감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진짜 가족이 모여서 한번 그런 뭐 방학 계획이라든지 일과 계획 아니면은 뭐 주말 앞두고 우리 주말에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 빈 종이를 갖고 와서 네. 목표를 일단 크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맵을 하듯이 세부 목표나 계획, 행동들을 적게 하는데요. 네. 아이 스스로가 엄마가 써줘서 자 이대로 해라고 하기보다는 네. 아이 스스로가 글씨가 삐뚤빼뚤하든 뭐 그림이 엉망이든 아이가 스스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스스로 만들면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 흐름도 잡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계속 의식을 하면서 행동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대로만 된다면 참 알찬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서로 합의하에 계획과 목표가 네. 세워졌고 이제 스스로도 같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이 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할 걸 다 했으면은 실컷 놀아. 뭐 분량 시간 3시간 공부해라기보다는 3페이지 4페이지만 끝내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빨리 네. 끝내고 그다음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게임해도 좋고 너튜브로 보도 좋고 네. 안 되었을 때는 약속이 왜 안 지켜졌는지 네. 점검을 하고 엄마도 안 지켜질 때가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을까? 계획 수정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그래요.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죠. 좋은 습관 만들기 어렸을 때부터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는 게 거창한 계획 세우면 안 되겠다 싶네요. 그러면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되게 위축되거든요. 그쵸. 다음부터는 몰라 이제 안 지켰으니까 그냥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네. 과정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지키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구나. 네. 그래도 너가 이게 안 됐다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는 시간 그리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점 너무 좋았어. 자, 다음에는 한번 그러면은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 보자. 이렇게 네. 작은 목표를 주면서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제시를 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넌 이래서 안 돼. 이런 얘기.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표현들. 절대 금해야 되는,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표현인데, 또 맞죠? 네, 나도 네. 막 그럴 때 있어요. 공감되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함께 좀 그런 것들은 좀 반성하면서 이번 계획 한번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뭐 여행 계획도 이렇게 세워도 좋겠네요. 네, 비슷한 이제 방법으로. 휴가 여행도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음. 자, 어디 가자 이렇게 부부끼리만 대화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권 좋은데 데려가도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너무 그쵸.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네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했더라도 아이에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자, 예를 들어 뭐 강원도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강원도에 대한 자료를 좀 주면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 네가 네. 동선을 짜봐. 어떤 걸 먹고 싶어? 맛집 한번 검색해볼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 스마트폰 너무 잘 쓰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하면 아이들이 그 여행을 가서도 스스로 주체가 되고 또 갔다 왔던 곳이고 내가 찾았던 곳이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면서 네. 함께 했던 그 가족과의 행복한 여름날의 추억으로 자리 잡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올여름에는 사실 또 코로나19로 어디 뭐 계획을 많이 못 세우시겠지만 제주 안에서 혹은 집 안에서의 홈캉스도 그것도 있으니까 좋죠. 이런 것도 한번 계획 잘 세워보시면 네. 즐거운 시간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오늘 아이들과 함께 좀 미리 방학이라든지 뭐 휴가 계획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네. 꿀팁 정도 알려드렸는데 앞서 보니까 우리 부부들의 그 대화가 부족해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 막간위에서 우리 어떻게 부부 대화, 네, 잠깐 뭐 꿀팁 주신다면, 네. 제가 항상 이제 부부 대화에서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서로 안 맞아서 생기는 갈등이잖아요. 동상 이몽처럼. 네. 딱 한마디를 해드려요. 어떻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다르다. 어, 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듯이 남의 남편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의 입장을 네.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말이 한 번은 걸러지겠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숙제 받았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한 주 동안 관찰해보기. 네. 이번 주말에 남편, 아내를 한번 관찰해보시고 네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한 번 또 보셔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싶네요. 구체적인 스킬 하나만 더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 이제 말로 싸운다. 그러면 뭐 당신이 왜 그랬어? 이러면 내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구나. 그게 돼요?
아, 짜증나. 아, 당신 짜증났구나. 이 뒷말을 따라하면서 한 번만 공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하면 네. 조금 그 반감이 덜해지거든요. 아, 감정이 조금 다운되는군요. 네네네. 아하, 그것도, 한번 뒤에 말을 공감해 주는 거.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 네. 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막간유형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소통대화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거나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해 주세요.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이윤정 원장의 또 생일이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하루 늦었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